화면상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배꼽 위까지는 마티즈 크기만한 자동차를 만들면서 3초에서 4초의 간격을 두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채 준비 방법, 트렌드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패턴의 변화도 크지만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 방법, 시기, 계획과 같은 부분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과연 이럴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파상면접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실제 언택트 채용과 같은 방법을 채택을 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전략을 아마 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가 화상면접에 전략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순서는 첫 번째 평가 방법, 두 번째 태도, 세 번째 전략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화상면접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면접관도 실제 이 화상면접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면접관이 굉장히 어색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주는 어떤 모습 그리고 목소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실제 뭔가 평가한 요소가 많을 때 무엇부터 판단하나요?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할 때도 실제 브랜드나 가격 같은 부분들 가시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평가하듯이 면접관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뭔가 스펙이나 자기소개서 내용이 좋지 못하면 이 화상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기존의 AI 면접을 통해서 뭔가 통신 환경을 설정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 목소리는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배웠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면접관이 화면을 응시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원자가 어깨선 위로 나왔을 때와 배꼽 위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화면상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배꼽 위까지는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 있는 어떤 공간이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면하지 않으면 나를 표현할 때 내 표현이 잘 안 될 때 손사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사래는 뭐냐면 내 표현이 잘 안 될 때에 나오는 신체적인 어떤 신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반지 낀 손가락을 배꼽 위에 얹고 이러한 자세로 앉아서 면접을 보신다면 훨씬 더 정갈해 보실 테고 남자분들은 팔을 최대한 뻗으시고 실제 면접과 같은 모습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여주는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면접관은 비교 대상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훨씬 더 눈이 갈 수 있고 한 번 더 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적인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 표면적으로 부분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묻겠죠. 홍길동 씨, 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데 이것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2초 정도 딜레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실제 좀 더 진중한 답변은 3초에서 4초의 간격을 두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실제 땡땡 프로젝트는 건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걸 배웠고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이런 겁니다. 네, 저는 땡땡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다. 라고 면접관한테 전달을 해야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보려는 그 다음 단계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략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을 때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마티즈 크기만한 자동차를 만들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에 가서 케이블을 당기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축구장 길이
길이만큼 되는 케이블을 직접 당기는 과정에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생각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화상 면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고 뽑고 싶은 사람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정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